오늘은 이제 시공간과 에너지에서 지난 시간까지가 일반 상대성 이론 내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공간과 에너지에서 시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오늘부터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얘기로 뜬금없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인데요. 오늘 하는 내용은 좀 물리학원 내용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 물리학원 내용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물리학 2 교과서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거의 안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물리학원을 위해서 조금 추가해서 복습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일 운동 에너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도 좀 같이 얘기할까 합니다. 교과서는 이제 62쪽에서 65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제가 좀 추가해서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 운동 에너지 정리부터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질량 M인 수레가요, 처음에 V1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얘를 일정한 힘으로 밀어요.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방향도 일정하고요. 일정한 힘으로 밀어서 S만큼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속도가 이제 V2가 되는데, 속도가 증가했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실험은 굉장히 하기 어려워요. 철수밖에 할 수 없는 실험이에요. 얘가 움직이는 데다가 속도도 바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크기 힘을 줘야 돼요. 그 보조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해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실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보통 이제 용수철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용수철의 늘어난 길을 일정하게 하면서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거든요. 운동신경이 필요한 실험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요 힘과 거리와 그 다음에 요 속도의 관계식이 있거든요. 일단 그 결과식을 먼저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요 식은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나왔는데, 일단 결과부터 적어보면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습니다. 사실 모든 에너지 문제는 요 식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식의 제일 근간이 되는 일 운동 에너지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으로부터 나온 식이거든요. 그게 힌트입니다. 그럼 요 F는 뭘까요? 힘인데요. 힘 중에서도 R자 힘입니다. 합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합력에 의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은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W는 델타 K,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동안 요 식에 대해서만 계속 할 겁니다. 요 식을 지지고 볶고해가지고 좀 다른 형태도 보고, 요 식을 쓰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바로 요 식이에요. 딴 게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 요 식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식이 됩니다. 근데 이 식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제2법칙에서부터 나왔는데, 요거는 여러분 필기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참고 삼아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이요 MA죠. 근데 여러분 이제 미분 적분을 배웠으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MA. 근데 여기다가 약간 좀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DS를 위아래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V가 됩니다. V. 그럼 이 상태에서 요 식하고 요 식에서 양변에 DS를 곱해줘요. 그러면 FDS는 MV DV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양변에 이제 적분을 해줘요. 적분 구간을 맞춥니다. 초기 위치 0일 때 그때 속도가 V1, 그 다음에 S만큼 갔을 때 속도가 V2,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얘는 그냥 1이 됩니다. 힘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이 되죠. 1이 되고 힘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냥 힘이 상수가 되니까 힘 곱하기 S 빼기 0 변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FS가 되죠. 우변은 이게 운동에너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운동에너지 변화가 되냐면 V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 V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 MV의 제곱에 V1에서 V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MV2 제곱 빼기 2분의 1 MV1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운동에너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뉴턴의 이 법칙으로부터 왔습니다. F = ma. 그래서 그 식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여러분 역학에 이제 세 가지씩을 배운 건데요. 크게 보면 F = ma.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것 같다. 이런 운동에너지 변화가 같다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부 다 힘을 주면 속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힘을 주면 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도 충격량에 힘이 들어있죠. 운동량에 속도가 들어있습니다. 힘을 주면 속도가 바뀌는 거죠. F = ma도 힘을 주면 A가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역학은 힘을 주면 속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를 배웠다면 다 까먹어도 힘을 주면 속도가 바뀐다는 거 하나는 기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일운동에너지 정리를 특정한 경우에 특수한 상황에 적용시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경우는요. 제가 이게 사실 교과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제가 모든 교과서를 이 부분 다 읽어봤는데 완전히 정확하게 설명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경우, 혹은 이제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 아니더라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 즉 합력이 한 일이 중력이 한 일인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요거는 뭐 증명까지는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썼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연지기로 공을 던진 경우입니다. 처음에 h1인 높이에서 질량의 물질을 연지기로 v1의 속도로 던졌어요. 그럼 얘가 점점 올라가면서 속력이 줄어들죠. 그래서 높이가 h2가 되었을 때 속도가 v2가 된 이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중력만 일을 했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입니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바로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은 중력이 한 일이 되는데요. 이때 좌표축은 위쪽을 플러스로 둘 겁니다. 그럼 중력은 어느 방향이에요? 부호로 치면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mg, 이게 이제 중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이는 요게 변이에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죠. 플러스이고, 근데 크기는 h2 빼기 h1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중력이 한 일이 곧 합력이 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mv2 제곱 빼기 2분의 1 mv1 제곱 하면 되죠. 그러면 끝났어요. 자 보십시다. 2분의 1 mv2 제곱 빼기 2분의 1 mv1 제곱. 요거 정리해서 그 첨자가 1이 붙은 것들은 처음 순간들이거든요. 첨자가 2가 붙은 것들은 나중 순간들이고, 그래서 1이 붙은 거는 다 왼쪽으로 옮기고 2가 붙은 거는 다 오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mgh1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은 mgh2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딴 게 아니라 이게 근원을 저 끝까지 따져가 보면 뉴턴 제2법칙에서부터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나왔고, 그것을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에 적용해 보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문자로 표현하면 이게 포텐셜 에너지를 U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표현하면 U1 더하기 K1은 U2 더하기
K2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 식 하나 가지고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제가 변형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요게 처음 순간이고 이게 나중 순간이에요. 예. 그리고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 거는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정의가 내려집니다. 이게 이 식을 왜 쓰냐면은 매번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고 식 쓰기가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수할 가능성도 높고. 근데 이렇게 쓰면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편리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서 푸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연습삼아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삼아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당연히 되겠죠. 잘 쓰면. 근데 이게 어려워요, 쓰기가. 방향을 항상 고려하면서 써야 돼가지고. 자, 요거를 다시 돌아가서 얘를 U1을 이쪽으로 넘기고요, K1을 이쪽으로 넘겨요. 그 다음에 좌우 우변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델타 U 더하기 델타 K는 0이 됩니다. UK 영국이죠. 대본에 있어서 미안합니다. 반응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해봐서. 델타 U 더하기 델타 K는 0입니다. 델타 U가 U2 빼기 U1, 델타 K가 K2 빼기 K1. 여러분도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 K1 아니면 K2로 이제 쏘게 될 텐데요. 이것도 대본에 있는 거라서.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요거 잠깐 또 변형시켜 볼게요. 변형시켜 보면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델타 U는 델타 K 이렇게 쓸 수 있죠. 지금 같은 식을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자 보십시오. 다시 이제 요만치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U가 델타 K인데 델타 K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따라서 합력이 한 일과 같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중력만 일을 하니까 식이 이렇게 돼요.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거든요. 그러면 얘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공식처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중력이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포텐셜 에너지 정의 막 했었잖아요. 그 보존력,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그 힘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가 그 의미가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많이 넘어갔네. 자, 그 다음에 그 물리학원에서 중력 말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말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하나 더 했었죠. 그래서 이거 복습 삼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투 교과서에는 없지만 중력과 마찬가지로 탄성력만 일을 하는 경우, 즉 합력이 한 일이 탄성력이 한 일인 경우에는 그 운동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보존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가 원래 길이인 상태는요, 좀 요 상태예요. 요 상태인데 여기서 A만큼 느렸다가 가만히 놓습니다. 가만히 놓으면 얘가 점점 줄어들면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요 순간을 제가 처음 순간으로 잡았습니다. 속도가 V1이고 늘어난 길이는 X1인 상태. 일단 점점 더 또 줄어들어서 속력은 더 빨라지겠죠. 속력이 V2가 되고 늘어난 길이가 X2인 이 상태를 나중 상태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변하는 동안에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써볼 거예요. 이 경우에는 탄성력만 일을 하니까 탄성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탄성력이 이번에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변형된 길이에 따라서 바뀌죠.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가 방향까지 포함해서 식을 쓰면 마이너스 KX가 돼요. 이때 이제 X는 뭐냐면 좌표를 보통 이제 그 변형되지 않은 요 원래 길이 상태를 원점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을 X로 플러스 X로 두면 변형된 길이가 플러스면은 힘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되면 이쪽으로 힘을 받죠. 근데 변형된 길이가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힘은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압축되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합력이 한 일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kx죠. 그래서 요 면적이 탄성력이 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경우에는 얘가 처음이에요. 얘가 처음 위치고 얘가 나중 위치입니다. 나중 위치이기 때문에 요걸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면적이 탄성력이 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그 적분을 배워서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줘야 되죠. 거꾸로 적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노?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이니까 사실 뭐 이거 평균 힘을 곱해도 되겠네요. 평균 힘을. 그래서 이제 요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요 면적에서 요게 마이너스 값이야. 마이너스 값이고 요것도 마이너스 값이에요. 왜 마이너스냐면 요게 자체가 마이너스죠. 요거는 이제 평균 힘이니까 평균 속도 구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kx1 마이너스 kx2 나누기 2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얘를 곱하면 되는데 얘는 아니면 정의에 따라 하면 됩니다. 이게 변이가 되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니까 x2 빼기 x1을 해요. 그럼 x2가 더 작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요 길이가 요거고 요 길이가 요거고. 그래서 요 초록색하고 빨간색 색깔을 이렇게 좀 칠해줄까? 요 초록색하고 빨간색 곱하면은 요 파란색 직사각형 면적이 되죠. 그게 1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1운동의 정리가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어려워요. 예. 제가 약간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2분의 1에 k 제가 좀 필요에 의해서 x2부터 먼저 적을게요. kx2 더하기 kx1 곱하기 나중 위치 x2 빼기 x1.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사실 플러스입니다. 예. 요게 마이너스가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일단 살려서 적을게요. 요만큼이 그 초록색 부분 길이고요. 요만큼이 그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없죠? 맞죠? 그 다음에 우변은 쓰기 쉬워요. 그냥 운동에너지 변하니까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 하면 됩니다. 왼쪽은 이제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탄성력이 한 일을 구한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을 좀 여러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한 번만 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 요거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kx2 제곱 빼기 kx1 제곱 이렇게 되고 앞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한 번씩 부호가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kx2 제곱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kx1 제곱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여기 냅두고요. 대신에 이제 2분의 1 mv1의 제곱을 여기로 넘기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됩니다. 2분의 1 kx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mv1의 제곱. 처음 순간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나중 순간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습니다. 요것도 딴 거 한 게 아니고 결국에 그 탄성력만 일을 하는 경우에 그 탄성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는 식을 써보니 자연스럽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나왔습니다. U1 더하기 K1은 U2 더하기 K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탄성력 외에 다른 힘, 보통 이제 마찰력이나 공기저항 혹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가하는 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데요. 이때는 마찰력과 공기저항 이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초록색 박스 위에 칸에 적도록 합니다. 자, 중력하고 탄성력 이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그 다른 힘이 일을 한 거하고 중력이 일한 거하고 탄성력이 일한 걸 다 더하면은 합력이 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렇게 쓰면은 중력, 탄성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하고 중력이 한 일하고
탄성력이 한 일을 다 더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힘이 한 일이잖아요. 요 다른 힘에는 중력하고 탄성력 이외에 다른 힘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결국 모든 힘이 한 일이죠. 그러면 곧 합력이 한 일이고요. 요거는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력이 한 일과 탄성력이 한 일은요, 각각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과 같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델타 U라고 볼 수 있죠. 이때 U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다 더한 거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중력 탄성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은 델타 U 더하기 델타 K, 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결과 그냥 요 식을 공식으로 해가지고 풀면은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을 하나 안내해 줍니다. 요 식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력 탄성력 위에 다른 힘이 한 일이 0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죠. 되는 거고, 만약에 중력 탄성력 위에 다른 힘이 일을 하면 걔가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힘이 플러스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고요. 다른 힘이 마이너스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근데 보통 공기저항하고 마찰은 항상 마이너스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사람이 뭔가 당기거나 이렇게 해서 일을 하면은 플러스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제 마찰력이 일을 하는 경우에 얘가 하나 들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요식을 적용한다고 볼 수도 있고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용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죠. 높이가 변화가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에 마찰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다. 예,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다라는 식이 됩니다. 이거 뭐냐, 식 한번 적어놓고 이건 이 부분 마치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힘은 왼쪽 방향이고요. 변위는 오른쪽 방향이에요. 이 변위는 반대죠, 서로. 그래서 마이너스 FS. 요게 이제 마찰력이 한 일이자 이 경우에 합력이 한 일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업 준비한 지 오래돼가지고 여기 뭐 하나 있었네. 요거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예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교과서 64쪽에 있는 예제네요. 자, 그림과 같이 전동기와 고정도르래를 이용하여 정지에 있던 질량 4kg인 물체를 100N의 일정한 힘으로 당겨서 2m만큼 들어 올렸습니다.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요 장력이 100N이니까 이 물체를 이 방향으로 이제 100N 잡아서 끌어올리고 있겠죠. 요 프린터는 잠깐 밑으로 보내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도가 10이면은 40N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표시했죠. 그럼 그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그냥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푸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중력 탄성력 위에 다른 힘, 이 경우에는 요 힘이 되겠죠. 요 힘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와 같다. 요 식을 써서 풀어보겠습니다. 둘 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정통파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합력이 총 몇 뉴턴입니까? 60뉴턴이죠. 그리고 총 몇 미터 이동하죠? 2미터 이동합니다. 여기 합력이 한 일입니다. 요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죠. 그럼 2분의 1의 질량이 4고요. 그때 속력이 V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2m 이동했을 때 속력이 V.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죠. 그러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V는 루트 60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루트 60m/s가 됩니다. 아 근데 V를 구하는 게 아니었네요. 여기서는 요거 자체를 구하라 그랬대. 나중 운동 에너지. 그러면 120줄이죠. 120줄. 만약 V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자체를 물어봤으니까 60 곱하기 120줄이 됩니다. 요게 1 운동 에너지 정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알려준 식 있죠. 그걸 하면 이렇게 됩니다. 중력위에 다른 힘이 한 일은 지금 100N이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이건 운동 에너지 변화. 운동 에너지 변화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mgh죠. 처음에는 기준점을 0으로 잡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얘를 여기로 넘기면은 또 120이 나옵니다. 120이. 그러니까 요 합력이 한 일에다가 중력이 한 일을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요 일에다가 중력이 한 일은 빼고 그 중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으로 계산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점은 뭐 1에 풀어도 되고 저래 풀어도 되는데요. 그 두 식을 쓸 때 좀 유의할 점은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쓸 때에는 그 합력이 한 일에 반드시 중력이 한 일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쓸 때는. 근데 요 식을 쓸 때는 중력이 다른 힘이 한 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력이 한 일을 빼야 되고요. 요 중력이 한 일은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을 쓰든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겠습니다. 식을 쓸 때 그거를 자유롭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 에너지 부분이 좀 깊은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전형적인 유형들이거든요. 마찰이 없는 빗면 같은 경우에 공면이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이 경우가 이제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중력도 작용하지만 수직 항력도 작용하죠.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모든 상황을 포함 못 시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중력 말고 수직 항력도 작용하지만 요 수직 항력은 요 운동 방향과 서로 수직입니다. 따라서 수직 항력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중력만 일을 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 있습니다. 요게 빗면이 아니고 공면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 놓고 보면 수직 항력은 운동 방향에 수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력만 일을 하니까 마찰이 없으면 롤러코스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일단 도르래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이 도르래에서 이 실은 무시무시한 실이고요. 질량 무시하고, 도르래도 마찰 무시하고, 여러분도 저를 무시하고요. 무시무시한 녀석들이.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뭔가 외부에 다른 힘이 음의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전반적인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중력 위에 다른 힘이 음의 일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A의 무게가 좀 더 무겁다고 합시다. B보다 질량이 더 큽니다. 그럼 A는 아래쪽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할 거고 B는 위쪽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 물체의 작용 힘들을 다 표시해봤어요. 그럼 이제 중력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장력은 같겠죠. 방향은 반대고요. 그럼 이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잘 이해했는지 오늘 내용을. 자, A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까요, 안 될까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존이 안 된다. 왜 안 되죠? 다른 힘이 작용해서. 다른 힘이 일을 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장력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T가 양의 일을 합니까? 음의 일을 합니까? 음의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죠.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음의 일을 하고요.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A는 얼마만큼 감소하느냐? 얘가 만약에 X만큼 이동했다. 그럼 TX만큼 감소합니다. 그럼 B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역학적 에너지가 왜 안 되냐면 장력이 일을 하죠. 음의 일을 합니까? 양의 일을 합니까?
양이. 양이 일어나죠.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만약에 x만큼 이동했다면 tx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a, b를 합치면 a는 tx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고 b는 tx만큼 역학적 에너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 안 하더라도 a, b를 묶어서 보면 장력이 하는 일이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중력만 일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잘 써야 됩니다. 도르래에서는 다 묶어야지 쓸 수가 있고요. 따로 쓰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안 됩니다. 거꾸로 또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 감소량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로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게 실제 그 이런 물리학원 학력평가 문제로 나왔던 거의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요. 근데 용수철은 지금 무시무시한 용수철입니다. 용수철의 질량 자체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용수철의 무게 때문에 늘어나는 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에 질량해민 물체를 달았어요. 달아서 평형점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평형점이 뭐냐면 얘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평형을 이뤄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얘가 2D만큼 변형되었을 때 평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작용하는 힘을 보면 중력하고 탄성력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mg는 k 곱하기 2d라는 이제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형점에서 d만큼 더 늘려요. d만큼 더 늘린 다음에 가만히 놓았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를 물어본 문제예요. 이때 이제 미리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얘가 이제 얘들 놓고 나면요, 더 이상 더 밑으로는 안 내려오니까요. 여기를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0인 지점으로. 자, 일단 요 다하 순간부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지금 복합적인 상황이에요. 중력 일을 하죠. 요 탄성력도 일을 합니다. 근데 다른 힘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의 합이 보존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더 복합적인 상황이고요. 근데 다하 순간 이후에 물체의 속력이 가장 빠른 순간은 물체가 다시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이에요. 이걸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가만히 놓은 순간 이후부터 다시 속력이 가장 빨라지는 순간은 이 순간이에요.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 상황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중력은 얘랑 똑같아요. 근데 탄성력은 얘보다 더 크죠. 그래서 탄성력이 중력보다 더 크니까 합력이 위쪽 방향이에요. 속도가 증가합니다. 속도가 증가하고 평형점까지 다 속도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얘하고 얘 사이에는 탄성력이 더 커요. 중력보다. 그러니까 합력이 위쪽 방향이 되어서 속도가 증가해요. 근데 이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합력이 0이죠. 근데 여기 좀 더 지나가게 되면요, 중력은 그대로인데 얘가 줄어들기 때문에 탄성력보다 중력이 큰 상황이 돼요. 상황이 역전되죠. 그럼 얘는 운동 방향은 이쪽인데 합력의 방향은 반대가 되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그럼 이 이후부터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방금 한 말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요 밑에서는 탄성력이 중력보다 커요. 그래서 운동 방향과 합력의 방향이 같고요. 얘 이후에는 탄성력보다 중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중력은 항상 변화가 없는데 탄성력이 변해서 그래요. 그래서 탄성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합력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딱 요 순간이 속도가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속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속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알아두면 이제 문제 풀 때 좀 편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예요. 속력이 가장 빠를 때의 그 속력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요 다 순간에서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 사이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세워보면 되는 거예요.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이 속력이 가장 빠른 순간이니까. 자, 다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정지 상태였으니까 운동 에너지 없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으로 잡았죠. 없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K의 3D의 제곱, 요거밖에 없죠. 총 변형된 길이 3D죠.
지금 다 순간이요. 일단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습니다. 이거 다 적어야 되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의 2D의 제곱이죠. 평형점은 늘어난 길이가 2D입니다. 그리고 다의 순간부터 높이가 D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mgd 만큼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그래서 mgd이죠.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그리고 2분의 1 m 그때 순간의 속도를 v라고 두면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요. kd 제곱 있는데 얘는 좀 꼴이 다르죠. 그래서 통일을 시켜줘야지 v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어디서 구하느냐? 바로 요 관계식에서부터 구합니다. mg 대신에 k 곱하기 2d를 집어넣는 거예요. 요 두 개가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그래서 요 mg 대신에 요 식을 어떻게 소구하느냐? 아까 평형점에서 식 있죠. 중력하고 탄성력이 같은 지점. 여기서 이제 mg 대신에 k 곱하기 2d를 집어넣으면 kd 제곱꼴이 되죠. 요 항도. 그러니까 모든 항이 kd 제곱꼴이 되니까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 정리하는 건 생략할게요. k 나누기 m의 루트 씌운 거 곱하기 d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문제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속력이 가장 빠를 때 속력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으로. 대신에 이제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이 평형점을 지날 때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 순간 이후 평형점을 지나서 D만큼 더 올라가는데요. 요거는 이제 문제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임의로 이제 얘가 최종적으로 H만큼 올라가서 이제 멈춘다라고 둘 거예요. 그래서 H를 구하면 되겠죠. H를. 얘가 다 순간부터 H만큼 올라가서 멈췄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다 순간하고 H만큼 올라간 순간이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식을 쓰면 되겠죠. 그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다 순간은 역학적 에너지가 간단하죠. 2분의 1 K의 3D의 제곱 요거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최고점으로 올라간 순간에 그 포텐셜 에너지는 mgh 쓰면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0인데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적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 요게 원래 길이잖아요. 내가 h를 너무 많이 올렸네. 지워지지도 않아. 큰일 났다. 지웠다. 한 요만큼 올립시다. 자, 요게 원래 용수철 길이에요. 용수철 길이고 h만큼 올라갔으면 요만큼이 변형된 길이죠. 그러면 요 위치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의 요 길이의 제곱이에요. 그죠?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3D죠.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3D입니다. 요만큼이 2D고 요만큼이 D니까 요만큼이 3D죠. 그럼 얘가 H만큼 올라갔다고 하면 요 길이는 3D 빼기 H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게 참 상황에 맞게 수식으로 적는 것까지가 어렵죠. 그래서 요 지점 제가 초록색으로 점 찍어 볼게요. 요 지점에서의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의 H 빼기 3D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보면 2분의 1 K의 저 H 빼기 3D라 했나? 미쳤네. 3D 빼기 H. 어차피 근데 제곱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mg h 되고 운동 에너지는 없죠. 최고점에 올라간 순간 속도는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는데 또 보니까 요
KX 제곱 KX 제곱 꼴인데 얘만 또 MGH죠.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아까 평형점에서 중력하고 탄성력 K 곱하기 2D가 같았죠.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또 K 곱하기 2D를 집어넣고요. 요거 풀면 풀립니다. 생각할게요.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 하면 H가 2D가 됩니다. 하고 요 의미를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계산과정을 생략하고요. 이거 하면 이제 KD 제곱꼴이 다 항에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KH 제곱 있고요. 그럼 K 날라가고 H하고 D 사이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 ED가 나오거든요. ED가 보면 어떤 의미냐 보면은 얘가 결국에 올라간 높이가 ED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의 길이는 D고요. 그럼 얘를 잘 보면요. 얘가 평형점 있죠, 평형점. 평형점을 중심으로 D만큼 늘려뜨리면 평형점을 지나 D만큼 딱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가 진동 중심이 되어서 D만큼 위아래로 D만큼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그럼 이걸 알았다면은 풀 필요 없이 이게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진동 중심을 평형점을 중심으로 진동을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 알고 있었다면 바로 그냥 알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이게 천장에 매달린 용수철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특징을 좀 기억을 하십시오. 요게 딱 항상 여기서 중력하고 탄성력이 같다는 식이 항상 쓰인다라는 거 하고요. 얘를 중심으로 만약에 딱 특정 길이만큼 변형시켜서 놓으면 그 길이만큼 위아래로 평형점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한다. 그리고 평형점을 지날 때 속력이 가장 빠르다. 네, 요거를 이제 다 기억해 두면 세로로 매달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은 요령을 가지고 좀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그 물리학 원 내용을 복습한 겁니다. 네, 복습한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물리학 2 내용이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원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해서 포물선 운동 얘기 다시 조금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진자에 대해서 또 새롭게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